예, 이 동영상은 12주차 강의 보조 자료입니다. 12주차 할 강의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동영상 온라인 수업으로 1시간 분량을 대체하겠습니다. 거버넌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관이 정부일 때는 통치 행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같은 데에서는 어떤 경영의 어떤 방법, 경영 방법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거버넌스는 전통적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하다라는 방법이었죠. 그냥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하다라는 중앙 집중식 그런 거버넌스 방법을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거버넌스의 의미는 다양한 행위자가 있죠. 정부도 있고 기업도 있고 비정부 기구도 있고요. 이게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협력하여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이게 가능해졌죠.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과거에서는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만들고 하더라고 그런 방식의 거버넌스였다면 현대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하고 소통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네트워크가 중간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뭐냐?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블록체인의 특성 자체가 합의와 투명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죠. 이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요. 왜? 오픈소스로 검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되는 방식이 투명하게 검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소수 마음대로 결정을 번복하거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드가 탈중앙화되어 있는 많은 노드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블록체인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은 현대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기가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중앙 신뢰 지점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통한 자율조직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자율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중앙 조직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버넌스에서. 정부로 치면은 대통령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앙 조직을 중앙에서 하는 일을 블록체인이 대신하는 겁니다. 이 탈중앙화 원리가 이 거버넌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온체인 거버넌스와 다오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온체인 거버넌스는 보통 블록체인 내부 관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온체인 거버넌스도요,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죠. 아래에 있는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나 온체인 거버넌스는 블록체인 내부 문제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낸스 체인, BNB 체인에서 비콘 체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 체인에 대해서는, BNB 체인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거버넌스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대의적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회나 뭐 이런 것처럼 간접 민주주의라나요? 그러나요?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대신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개개인이 직접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그러한 거버넌스가 온체인 거버넌스.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프체인 거버넌스는 뭐냐? 오프체인 거버넌스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온체인 거버넌스의 반대 개념입니다. 오프체인 거버넌스는 중앙화죠, 중앙화. 그래서 이 중앙화 기관에서는 정보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오프체인 세계에서는 인간 세계죠. 이 블록체인 세계가 아니고 오프체인 세계요. 오라클 정보가 소통되는 오프체인 세계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화된 소수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소수만이 결정을 내리는 투명하지 않는 중앙화 속성을 갖는 그림자 계층 구조가 항상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의 어떤 원하는 바가 그 중앙화 소수만의 이득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체인 거버넌스의 장점으로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앙화 거버넌스가 되면은요, 이 공정성을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소스들의 이득, 기득권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는 이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더리움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더리움부터 스마트 계약이 이용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예로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더 다오입니다. 이게 조례를, 그러니까 통치 거버넌스의 어떤 원칙이라 그럴까요? 지침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아예 코드로 작성된 겁니다. 스마트 계약 코드로요. 그래서 그 스마트 계약 코드는 블록체인에서 코드로 작성된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 거버넌스가 투명하죠.
스마트 계약 코드로 그냥 그대로 실행되니까요. 그 다음에 공정합니다. 소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개발되면서 스마트 계약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계약으로 당연히 블록체인 가버넌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더리움에서 시도된 것이 블록체인 가버넌스가 더 다오입니다. 더 다오는요, 최초의 분산형 자율 조직 다오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더 다오하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다오란 것은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분산형 자율 조직을 의미하고, 더 다오는 최초의 분산형 자율 조직.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최초의 분산형 자율 조직이 더 다오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로부터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을 받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투자자 주도 벤처 캐피털 펀드입니다. 투자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이나 투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 더 다오에 직접 참여해서 투자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다오는요, 역할을 보면은 일반적인 회사 운영, 투자 회사 운영 가버넌스를 보면은 소수의 대표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다오는 소수 대표의 권한이 제거되어 있죠. 그 다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소유자죠. 직접 관리합니다. 자금을 직접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사와 펀드 매니저의 자금 오용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가버넌스, 최초의 블록체인 가버넌스 더 다오는 스마트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스마트 계약. 그러니까 지침이, 거버넌스 지침이 스마트 계약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코드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코드로. 그래서 솔리디티 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에 배포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더 다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배포되고요. 조건이 만족 시에 자동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다오가 뭐냐?
블록체인에 상주하는 일련의 스마트 계약입니다. 이게. 더 다오를 보면은요. 우선 그림을 봅시다. 오른쪽. 더 다오. 더 다오는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다오에 참여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을 좀 투자해 주십시오 라는 제안서를 내면서 맺는 스마트 계약. 이건 제안자죠. 프로젝트 제안자. 자금이 이쪽으로 투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계약이 또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스마트 계약이죠. 이거는 프로젝트 제안자를 위한 스마트 계약이고요. 이렇게 스마트 계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제안과 투표를 보면은요, 제안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커뮤니티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스마트 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투표. 투표는 당연히 이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 괜찮다, 억셉트 하겠다, 진행시키기도 될 만하다, 그것을 투표하는 것. 투표를 합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를 승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안서가 승인되면은요, 필요한 자금이 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필요한 자금이 죄송합니다. 자금이 배분이 됩니다. 자금이 배분이 됩니다. 제안이 승인되면은 자금이 배분이 됩니다. 이게 프로젝트 제안자가 뭐 $100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걸 프로젝트화 해보겠다. 나중에 결과는 이렇게 내놓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투자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당연히 그건 블록체인 상에서 온체인 가버넌스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제안서가 괜찮다라고 허가가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죠. 펀딩.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 2016년 4월에 출시가 됐고요. 그때 이제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해서요. 그래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더리움으로 투자가 되는데요. ETH로 다오 토큰을 할당합니다. 투자자에게. 다오 토큰을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에서는 이 다오 토큰을 관리를 합니다. 다오 토큰을.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만큼 다오 토큰을 주거든요. 그 다오 토큰은 왜?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추적이 되죠. 추적을 해야 되죠. 스마트 계약에서 추적합니다. 소유권을. 그 다음에 이 다오 토큰이 있어야지만이 투표권과 소유권이 부여가 됩니다. 내가 투자를 했으면은 소유권이 있죠. 그다음 투표권도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그게 뭐로 이루어지느냐? 다오 토큰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투자한 만큼 다오 토큰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그래서 수익을 냈다.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 다오 토큰을 보유한 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더 다오가 스마트 계약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다오 최초의 그 블록체인 거버넌스 초창기 개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2016년 스마트 계약을 거버넌스에 적용한 가장 최초의 사례입니다. 더 다오의 목표는 투자자 주도, 그러니까 또 펀드 매니저가 있다든지 뭐 어떤 중앙의 투자 기관이 있다든지 그런 기관이 없는 거죠. 없이 투자자들이 직접 펀드를 소유하고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벤처 캐피탈 펀드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의 토큰 판매가 엄청나게 빨리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날짜별로 보면은요. 100만, 1000만, 5월 10일에 3,400만 달러가 5월 12일에 5천만 달러, 5월 15일에 2016년입니다. 이게 얼마인가요? 100만, 1000만,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그래서 5월에 보니까요. 한 11,000명 이상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금을 여기 크라우드 펀딩에 더 다오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이더로 투자를 하고 다오 토큰을 받는 거죠. 투자한 만큼. 그래서 그 5월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행된 모든 이더 토큰의 이더로 투자를 하니까요. 14%를 이 더 다오가 다 유치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그 발행된 이더리움 암호화폐가 14%가 1억 5천만 달러 가치의 이더리움이 그 벤처 캐피털 크라우드 펀딩에 거기다 유치가 되어버리니까 그만큼 이더의 그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더의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있으면 우리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듯이 이더도 이 더 다오에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하니까 이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토큰 분포도 최대 투자자가 다오 토큰의 4% 미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니까 상위 100개의 보유자가 다오 토큰의 46% 이상을 보유한 이런 형태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더 다오는 성공했느냐? 실패했습니다. 그걸 한번 봅시다. 역시 보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이거 더다오 투자자 그러니까 이더를 유치를 해가지고 이게 유치를 했잖아요. 블록체인에 유치를 했는데 그게 모든 금융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이게 갑자기 완벽한 보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금융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은행도 그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 해커들에게 공격받아서 분실된 돈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게 차츰 보완이 되고 해서 현재 금융 시스템으로 안정이 된 거죠. 근데 이 더다오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제 2016년 한 2, 3개월 안에 전체 이더리움의 자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더다오에 투자가 되니까, 유치가 되니까 정말 고려하지 못했던 그런 소프트웨어상의 보안상의 취약한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게 화이트 해커라고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 항상 프로그램 오픈 소스를 이렇게 공격해 보려고 좋은 뜻으로 시도해보는 그 화이트 해커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서 이거 잘못하면은 공격당할 수 있다 라고 보안 취약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5월달에요. 아니나 다를까 2016년 6월 17일 날 유치된 이더의 그 한 3분의 1 가량인 360만 이더인가요? 이것이 탈취됐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공격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일어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여기에
이더리움 방식의 그 어떤 커뮤니티 방식의 대응이 가능한 게 하드포크를 결정합니다. 하드포크란 것은 원래는 블록체인은 그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운영하는 방식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게 수정이 안 되는데 수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포크란 것은 원래 우리 뭐 돈가스 같은 거 먹을 때 찝는 포크 있잖아요. 이게 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 포크라고 합니다. 포크. 그러니까 쭉 오다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복원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는 아니 우리는 포크 안 할래 하는 그룹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포크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해라.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지치기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크된 것은 원래 더 다오에서 그 탈취당한 이더리움을 복원하는 선에서 그대로 가고 그게 ETH고 원래 ETH는 우리는 하드포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갈래 했던 것은 ETC로 블록체인이 이렇게 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예.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더 타워는 결국은 2016년 9월 달에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초기 다오의 실패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 계약과 디어플리케이션 발전의 어떤 교훈이 되고 있죠. 이거지. 예. 다음은 BNB 체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NB 체인을 여기서 예를 드는 것은 이 BNB 체인에서 중요한 부분이 BNB 체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BNB 체인이라 그러면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체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비콘 체인, 그 다음에 스마트 체인, 그 다음에 ZK BNB, OP BNB, BNB 그린필드 이렇게 체인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BNB 체인입니다. 근데 BNB 체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BNB 비콘 체인인데요. BNB 비콘 체인은 이 BNB 체인 전체의 어떤 그 거버넌스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온체인 거버넌스죠. 블록체인 거버넌스 중에 온체인 거버넌스를 이 BNB 비콘 체인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들의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가장 깔끔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이 BNB 체인입니다. 이 BNB 체인은요, 거버넌스만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BNB 비콘 체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하기 좋게 하는 체인이죠.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하는 체인은 BNB 스마트 체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BNB 스마트 체인은 확장성이 없잖아요. 처리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처리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스케일러빌리티죠. 스케일러빌리티를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층 2 솔루션인 ZK 롤업 기술에 기반한 ZK BNB 체인을 또 두고 있습니다. 이 ZK BNB는 BNB 스마트 체인이 처리하니까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지고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확장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설계한 것이 ZK BNB인데 이 ZK 롤업이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ZK BNB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확장하는 방법에는 옵티미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으로요. 확장성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BNB 스마트 체인이 처리하는데 속도에 한계가 있고 수수료도 비싼 것을 이 옵티미즘 기술로 이게 그 OP라고 알려져 있는 그 체인입니다. 체인과 같은 기술입니다. 알비트리움이나 옵티멈 블록체인 네트워크 즉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입니다. 이게 BNB가 OP-BNB 기술을 사용해서 옵티미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확장성을 높이는 체인으로 사용하는 게 OP-BNB입니다. 그 다음에 BNB 그린필드는 이것도 BNB 체인의 일부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파일 코인이라고 있는데 그거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웹3 시대의 그 블록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느냐 하는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BNB 피콘 체인은 거버넌스에 특화된 체인이고요.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원체인 거버넌스요. 특화된 체인이고 BNB 스마트 체인은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하는 특화된 체인인데 이더리움이 그 확장성이나 그 처리 속도가 한계가 있어서 레이어 2 체인으로 옵티멈 그 다음에 알비트리움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매틱과 같은 폴리곤 매틱과 같은 그런 레이어 2 ZK 롤업 기술을 사용하듯이 이 BNB 체인은 아예 BNB 체인 하나의 일부로서 ZK BNB, ZK 롤업 기술을 사용하는 레이어 2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체인이.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옵티미즘이나 알비트리움 같은 걸 사용하듯이 이 BNB 체인 자체에서 BNB 스마트 체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OP-BNB라는 옵티미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파일코인처럼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하느냐 하는 초점에서 이 BNB 그린필드라는 체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NB 체인이라고 하면은요,
깔끔하게 설계된 그런 아주 우수한 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뭐 어떤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나에게 블록체인을 하나를 한번 설계 좀 해달라고 용역을 준다면은 나는 이 BNB 체인을 벤치마킹해서 체인을 설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BNB 체인 중에서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비콘 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담당하는 BNB 스마트 체인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먼저 BNB 비콘 체인은요, 말 그대로 거버넌스를 담당합니다. 거버넌스. 원체인 거버넌스. 그 다음에 스테이킹, 투표, 관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즉 BNB 생태계라는 것은 아까 그 BNB 체인이 비콘 체인, 스마트 체인, 그 다음에 ZK BNB, OP BNB, 그린필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전체 생태계의 BNB 생태계라고 하는데 에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걸. BNB 에코시스템 생태계. 여기의 운영과 관리 역할을 이 비콘 체인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NB 체인은요, 하나가 아니고 BNB 스마트 체인이 중요하지만은 BNB 스마트 계약을 처리하는 BNB 스마트 체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처럼 생태계로 이렇게 5개의 종류의 그 체인들이 묶여져 있는데 그것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BNB 이 비콘 체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그 BNB 스마트 체인요. 스마트 체인은 이게 이제 스마트 계약을 처리하려면은 이더리움 계열에서는 EVM이 있어야 되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스마트 계약은 프로그램 코드잖아요. 프로그램 코드니까 프로그램 코드는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런을 시켜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려면은 이 머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 언어로 짜여져 있는 솔리디티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기계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입니다. 그래서 이 BNB 체인에서도요, 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과 호환이 됩니다. 이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이더리움에 배포된 그 스마트 계약들,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들은 이 BNB 스마트 체인에 다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드 쉐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주요 합의 계층, 컨센서스 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마트 체인이 다중 체인 허브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ZK BNB나 OP BNB, 그린필드 같은 그런 체인들을 연결하는 허브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체인은 다양한 블록체인과 상호 운용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BNB 체인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블록체인이 있는데 하나는 비콘 체인 하면 여러분 거버넌스 생각해야 됩니다. BNB 생태계의 거버넌스요. 그 다음에 BNB 스마트 체인 하면은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생각하면 됩니다. 호환, 그 다음에 합의 이쪽에서 이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합의를 여기서 표현한 이유는요. 그
ZKBNB, 그 다음에 OPBNB, 이것들은 이 BNB 스마트 체인, 여기의 그 합의, 여기에 의존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 이더리움이 이 그 레이어 2 솔루션인 폴리곤 매틱, 그 다음에 옵티미즘 OP, 그 다음에 알비트리움 같은 것들이 합의를 이더리움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예. 예, 정리하겠습니다. BNB 비콘 체인의 이 개요와 기능. BNB 비콘 체인은요, 스테이킹 및 거버넌스 계층입니다. 특징으로는 그러니까 빠른 블록 생성 주기, 그러니까 그만큼 처리가 빠르다는 거죠. 그 처리가 빠른 이유는요, 이 비콘 체인은 여기에 스마트 계약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계약, 비콘 체인은 스마트 계약이 없어요. 스마트 SM이 아니고 SC,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가 됩니다. 블록에 태우는, 거래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블록에 태워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블록에 태워졌다는 이야기는 블록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고, 장부 작성이 완료됐다는 이야기고, 그 장부 작성이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빠르다. 빠른 이유는 여기는 스마트 계약 같은 거, 그런 복잡한 거 처리 안 합니다. 네. 거버넌스만 처리합니다. 주요 기능이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 비콘 체인의 주요 기능을 보면은요, 자산의 송수신, 이게 비트코인이 스마트 계약은 처리 안 하고 그냥 자산만 처리하듯이 그 자산 처리는 이 비콘 체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의 발행, 자산 관리, 발행, 소각, 동결, 해제, 잔금 해제, 거버넌스,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스테이킹에 이게 사이드 체인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ZKBNB고, 그 다음 OPBNB, 이 체인의 스테이킹을 여기서 비콘 체인이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체인과의 호환, 솔라나와 이렇게 크로스체인, 호환성, 전송, 이런 것들도 이 비콘 체인이 담당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가버넌스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블록체인 가버넌스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